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또 중요한 날 이렇게 나오게 되셨어요. 저희가 알고 잡은 건 아닌데 네. 한참 전에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또 중요한 날.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직전에 나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는 정말 압도적인 부결이라고 다들 얘기하면서 압도적이긴 한데 표 차이가 얼마나 나겠는가 그거 얘기하고 있을 때였는데 유 총장님께서는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고민하는 의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속으로 우리 유 총장님이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 건가 이랬을 정도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방송 전체 통틀어서 유인태 사무총장만이 맞았습니다. 분위기를 정확히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전망을 내놓으실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 참 부담을 굉장히 주죠. 그래서 전 뭐 가결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예. 가결이라면은 체포동의안이 예. 통과될 될 가능성도 조금 있어요? 있다고 봐. 근데 아까 김민석 정책위 의장 제가 지도부와 인터뷰했는데 어제 의원총회 분위기 같은 걸 보면은 부결이 압도적으로 발언이 많았다. 그러니까 30명이 발언했는데 27, 8명이 부결 이야기했고 한 2명 정도 정말 소수 의견으로 가결 나왔고 부결이 압도적이라는 뭐 그런 분위기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뭐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고 그러는데 그 가결할 사람이 굳이 나가서 그런 발언들을 안 하지 하겠어요? 그건 의총에서. 아, 속으로는 가결 생각을 할지언정 누가 나가서 손들고 발언하겠냐? 예. 그러면 유 총장님이 두루두루 분위기를 파악하신 걸로는 의견들 나눠보신 걸로는 가결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이 말하자면 27명이 넘습니까? 그거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들 뭐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는 건 가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이게 부결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해야 것도 확실한 되는데 부결. 생각보다 뭐 잘 모르겠다. 전망을 못 하겠다 하는 거는 그 가결 가능성도 꽤 이제 있으니까. 근데 이거 아마 가결될 걸요 하면은 이제 좀 보완이 되는 거거든. 저놈은 저 가결 표 찍을 놈이로구나. 이제 이렇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게 되니까 그렇게는 말 이제 못하고. 그렇게 말 못하고 잘 모르겠다 지금 얘기하는 게 아마 좀 가결에 가깝다고 봐야 될 거예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유 총장님께 이야기하는 의원이 꽤 되나 보군요. 뭐 생각보다 좀 있대요. 생각보다 좀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이제 변수였냐면 단식이었어요. 예. 당대표가 워낙 긴 단식을 하다 보니까 뭐 인간적으로 이게 좀 안타까움 같은 거, 이른바 단식 동정론 같은 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어떤 그 고민하는 의원들에게 마지막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내가 그래도 부결 찍어야지 이렇게. 근데 결국 어제 뭐 SNS에 올린 글,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가 저는 저게 역풍이 생각보다 상당한 걸로 보여지대요. 저 글이라 하면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 달아주는 것입니다.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주십시오. 사실상의 부결 호소문이었습니다. 연고지 11.3회 분량에. 저거 나온 후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까? 뭐 저거 나온 후에 전 어떤 심리적인 분당 사태로 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기는 지난번에 왜 대표 연설 때 원고에도 없던 즉석 발언으로 포기하겠다고 했잖아요. 불체포 특권. 그리고 그 진정성은 다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단식을 들어가면서 또 방탄 단식 아니냐 하니까 기대하기는 이 체포동의안 오면 가결 호소, 저거와 반대 가결 호소를 할 거라고 봤죠. 많은 이 대표가 그럴 또, 것이다. 그러고 또 심지어 이 대표 쪽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도 꽤 있었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가결 호소하셔야 된다. 가결 오면 그렇게 호소. 요청한 이유는 그래야 방탄 단식이라는 프레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당신도 살고 당도 살고 뭐 그렇다. 그런 얘기를 주문한 사람은 누구예요? 친명계예요, 비명계예요? 뭐 중도 뭐
그리고 친명 뭐 요새는 친명이 진짜 마음속 친명하고 아닌 걸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뭐 우선 공천받기 위해서 뭐 이제 되게 친명인 척하는 친구도 있고 아 그래요? 뭐 그러지 않. 인생 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아 예. 뭐 저쪽에 뭐 친윤이 그런 뭐 얼마나 몇이나 예. 되겠어요? 다 인생사 그렇죠. 공천받기 위한 친윤하고 여기나 저기나. 마음속부터 우러나는 어. 뭐 그걸 어떻게 지금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거 그렇고. 예.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 그러면 저 체포동의안 오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거 가결해 주셔 나 가서 실질심사 받겠으면 증거도 하나도 없는데 예? 뭐 이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수순은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인 수순 아니냐고. 근데 저렇게 나올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부결 호소문을 낼 거라고는. 어제는 의원들이 뭐 가결 쪽이든 부결 쪽이든 의원들 전체가 다 깜짝 놀란 분위기였어요. 깜짝 놀라는 분위기더라고요. 뭐 거기서 심한 표현은 아이고 막 본인이 이제 더는 당 같이 못하게 싶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지금 그러신 거군요. 예. 그러니까 어제 저 글이 뭐 글 한 편이었는데 그 한 편이 던진 파장이 꽤 큰 걸로 보여져요. 꽤 컸군요. 그리고 뭐 내가 보면 결국 요번에 부결이 된다 한들 네. 저거는 이제 이 정기국회 중요한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금 너무 내분에 휩싸이는 걸 걱정해서 이제 조금 뒤로 미루자는 뜻이지. 결국 저 정기국회 끝나면 12월에 어차피 이제 그때 가서 뭐 일전 불사 뭐 이런 거 아닐까 보여져요. 만약 이번에 부결이 돼도 다음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총선 앞두고 꼭 체포동의안이 더 오든 안 오든 이제 총선을 앞두고 네. 이 어떻게 할 거냐에서는 아마 갈라질 것이다. 뭐 그러니까 서로 타협을 해보겠죠. 네. 근데 타협이 안 되면 갈라지는 것도 불사할 것 같다 이거죠. 그 분위기를 어제 그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를 느끼셨군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왜 어제 그런 글을 올렸을까? 이런 지금 유인태 총장님이 파악하신 다들 깜짝 놀라고 저러면은 방탄당식 프레임을 자인하는 건데 왜 저래? 라는 당 분위기 그런 의원들이 있을 걸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왜 저런 글을 올리셨을까? 그걸 알 수가 있네. 그럼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은 네. 왜 저렇게 국민들을 맨날 깜짝 놀라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두 양쪽에 두 사람이 다 예.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예.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도 인사하는 거며 뭐 발언 하나하나가 도대체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양쪽이 다 깜짝 놀라게 설명이 잘 안 되는? 안 되잖아요. 왜 윤석열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지 하고. 진짜 깜짝 놀라는 일이 좀 그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어제 민주당 의원들도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란 것과는 이제 놀란 건 놀란 거고 그래도 이제 결론은 표결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마음은 다시 이제 다 잡을 텐데 만약 부결이든 가결이든 양쪽을 우리가 가정해 놓고 뒷일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부결로 결론이 날 경우 내로남불 정당, 약속 안 지키는 정당 이미지가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들을 하는 거잖아요. 6월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 대목을 잠깐 듣겠습니다. 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걱정하는 건데 부결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그 다음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 정기국회 뭐 국정감사 해야 되고 의원들 네. 전부 그 처음부터 이거는 저는 이 예산 끝나고 예산 국회 처리되고 나서 이제 뭐 비대위가 됐던 뭐 총선 체제로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뭐 일전 불살할 겁니다. 부결이 돼도 아마 12월에는 한 번 더 뭔가 당에 아니 이제 총선을 치려면 어떻게 치를 거냐를 가지고 아니 이 대표 체제로 가는 거죠 뭐. 아니 그 누가 순순히 그래 따라가나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부결이 돼도 자 가결이 됐을 경우 이거는 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시나리오죠. 그렇긴 합니다만 가결이 되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기각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기각이 되면 이 대표가 날개를 다는 걸 텐데 만에 하나 구속이 될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당이. 별로 거기까지 상상을 안 해봤습니다. 상상하기 싫으세요? 예. 아니 근데 당이 이- 걷잡을 수 없는 내분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제 이 부분 우려 때문에 가결을 하려다가도 부결을 던지는 분들이 꽤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결 또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 하나는 소위 그 친명이라고 하는 친구들. 네. 우리 뭐 그 원래 수도권 선거는 그 미리 가서 뭐 지역 뭐 간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털을 간다, 밭 간다. 밭 가는 예, 거예요. 예, 예. 근데 뭘 1년 전쯤부터 가서 어느 지역 소위 비명 지역에 지금 꽤 많이 가서 현수막 걸고 뭐 사무실 얻어놓고 하니까는 한번 예. 지금 그런 걸 당하고 있는 의원들이 예. 저기 뭐야 부결표를 찍겠어요? 그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비명이라고 강성 지지자들이 찍어놓은 거기에 친명계 인사들이 가서 지금 밭갈이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부글부글하겠느냐 그 의원들이. 그 의원들의 수가 30명 가까이 됩니까? 뭐 하여튼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뭐 공공연히 떠들잖아요. 저 소위 친명이라고 하는데 뭐 가서 저 무슨 자객 가듯이 가서 자객 노릇하겠다고 뭐 떠드는 친구들도 있고. 거기다가 사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친명 원외 모임인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에 이분 성함이 강위원 씨더라고요. 강위원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 근데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저는 당원들이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저 강의원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입니다. 측근 인사가 저런 말을 하다 보니 오히려 두려움에 부결표를 던질 거다라는 의견과 오히려 너무나 화가 나서 가결표를 던질 거다. 그러니까 역풍이 있을 거다라는 의견 갈리더라고요. 저런 발언들은 굉장히 강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저 발언은 어떤 영향을? 이거 역풍이죠. 누가 저런 말에 겁먹고 오그라들 친구가 뭐 배치까지 달았겠어요. 아니, 색출한다는데 끝까지? 지가 뭘로 색출을 했니? 이렇게. 정치 생명 끊겠다는데요. 그러니까 졌다고 소리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전체주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참 멍청한 것들. 총장이 화가 많이 나셨는데, 그러니까 뭐 정치 생명 끊고 우는 그런 발언들은 삼가하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말이 되는 소리를. 사실은 이제 당에서 이 어떤 분위기가 최근에 있었냐면은 강성 지지자들이 의원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문자를 보내서 부결입니까 가결입니까 의견을 좀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분류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누구누구는 이런 답이 왔다. 누구누구는 이런 말을 했다. 뭐 이렇게 명단 공개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몇 명 공개가 됐습니까? 부결 입장을 낸 의원이 제가 어제 확인하기로는 102명의 명단을 공개한 걸로 답장을 공개한 걸로 뭐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당연히 부결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당론으로 부결해야 됩니다 이런 답장도 왔다고 해요. 지금까지 103명이군요. 167명 중에 103명이 답장을 보냈고 답이 안 오거나 모르겠다 뭐 이런 의원들이 한 60여 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대단하네. 그러니까 60여 명이. 아니 정치 생명 끊길지도 모르는 위협을 받으면서 답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라면 오늘 가결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분들이 그렇다고 내가 가결하겠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 아니 그래도 저런 협박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는 사람이 생각보다 60명이 넘는다는 얘기는 상당히 그 위험한 저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지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늘 뭐 띠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뭘 하자 이런 뭐 이런 캠페인도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죠. 하여튼 뭐 이재명 전에부터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면은 본인도 망하고 당도 망하고 이 세력 전체가 진영 전체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건. 지난번에 그
황교안 대표가 그 태극기에 태극기. 끌려다니다가 그 망한 전례도 음.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간 유인태 사무총장과 함께 오늘 표결에 대한 전망들 분석해봤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인물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경을 하는 행사가 있어서 예. 상경한 상황에서 병문안도 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그거야 하필 그때 이 대표가 단식을 해서 입원 중이었고 또 여러 군데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좀 나서서 뭘 해줘야 된다고 그래. 하필 행사가 서울에 있었으니 5주년 행사가 뭐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 안 가면 이상하잖아. 서울까지 왔다가. 저것이 신문 의원들한테는 부결의 메시지, 부결의 시그널을 준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이게 무슨 거기 시그널이 있어요. 그냥 아니 없어요. 아니 그렇다고 그럼 그 문병을 안 가겠어요? 지금 저렇게 20일째 단식 중인 대표가 하고 있는데 와서 안 가면 더 이상하죠. 인간적으로. 예. 그냥 인간적인 도리상 간 것이지 뭐 부결 메시지까지는 아니라고 보세요? 아니 그 가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무슨 메시지를 읽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들려요. 메시지가 안 보이셨어요? 메시지 듣는 거지 보는 건가요 메시지를? 아니 왜 행동으로 볼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셨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죠. 그냥 갔구나. 갔구나. 예, 그걸로 끝이죠 뭘. 그러니까 원로가 보는 원로의 행동은 사실 다른 사람이 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할 텐데 그냥 갔구나 이렇게 느끼죠. 그렇죠, 갔구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월간 유인태 이야기 좀 돌려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인태 총장님의 개각 평가는 저희가 듣지 못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개각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전 참 저 인사를 대통령의 지금 인사를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그 뭐 인사 검증 그걸 법무부로 가져갔잖아요. 네. 거기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증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하면은 지금 그 동안에 저 인사 때마다 저런 사람들이 그렇게 추천이 되고 하여튼 검증이 된 다음에 대통령은 그 후보자로 지명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죠. 그러고 또 하나는 되게 저거 할 때는 세평 수집이라는 걸 꽤 하거든요. 예. 어떻게 그렇게 세평이 주로 안 좋은 사람들로만 골라서 저걸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대요. 아니, 그러니까 뭐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에 전에 잘했던 어떤 경험 같은 걸 높이 샀다 이런 거고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뭐 양성평등원 이런 데서 전문가적인 뭐 식견을 쌓았다는 거고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군인으로서의 능력이 출중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군인으로서 뭐가 출중했다는 거예요? 뭐 야전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돼. 그거에 뭐 비례 줄 때 한 소리지. 우리나라 군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요새 뭐 그 문제되는 그 뭐 이완용 발언 이랄지 뭐 꾼에따를 12.11 꾼에따라고 이미 그 실정법으로서도 꾼에따로 저거 내가 처벌까지 받았잖아요. 이렇게 했던 전직 대통령들이 그걸 지금 와서 저렇게 옹호하고 하는 분을 국방부 장관에 시키면 어디 국민들이 불안해 살겠나 이제 언제 쿠데타 날지 모르겠어. 예? 언제 쿠데타? 그러면 이제 인사청문회가 곧 있을 텐데 가장 좀 논란이 클 인물은 누구라고 예상하세요? 이완용 옹호하고 쿠데타 옹호한 분이 그 국방부 장관 되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납득을 하겠어요? 신원식 후보자가 가장 뜨거울 것이다. 알겠습니다. 워낙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유인태 총장님은 두루두루 선후배 정치인들 만나서 조언도 해주시고 뭐 상담도 하고 이런 원로의 상징이시니까 제가 여쭙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도 좀 아세요? 알죠. 아세요? 예. 조정훈 대표 국민의힘으로 합당한답니다. 들어간답니다. 몇 달 전부터 뭐 신호를 보였잖아요 본인이 그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니 뭐 반대하고. 법사위로 가가지고 할 때부터 그쪽에 이제 그 생각이 있는 행동을 이미 보여줬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조언하셨어요? 아니 뭐 그때는 좀 아는 거는 하여튼 처음에 그 친구가 보니까 김동연 지사하고 뭐 이렇게
아주 가깝게 예, 예. 지내대요. 과거에 같이 일했던 경력이 관- 있죠. 예. 그리고 근자에는 뭐 본 일은 없어요. 그때 좀 뭐 그때 볼 땐 어떠셨어요? 사람 뭐 그리고 그 시대 전환이라고 하는 게 네. 소위 뭐 좀 저기 젊은 그 엘리트들 전문직 뭐 이 사람들끼리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거 같이 했던 친구들은 제가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예. 근데 같이 했던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혼자예요. 아, 그러니까 혼자 홀로 당해요 지금은. 예. 그때 이원재 맞아요. 신이 뭐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 같이 했었거든요. 기자 출신도 있었고. 꽤 예. 있었어요. 근데 예.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가고 아. 지금은 거의 혼자 하는 당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것보다도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으로 입성을 예. 했다가 국민의힘으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는 분들이 뭐 국민의힘 쪽에도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지지자 쪽에서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글쎄 근데 뭐 어쨌든 김기현 대표로서는 그래도 그 사람이 국민의힘보다는 좀 중도 쪽이잖아요. 음흠. 저런 사람을 그렇게 영입 1호로 그만한 그 영양가가 있느냐는 별개로 그런 노력 자체는 아, 그 전 괜찮다고 보죠. 외연 확장의 노력. 외연 확장의 그 노력 자체는. 근데 이제 과연 뭐 1호 영입이 뭐 지금 뭐 그렇게 영양가 있냐는 건 이제 별개고. 별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월간 유인태. 예. 왜 여기까지 하는 순간 아이고 고맙다고요. 아이고 난 여기서 놔줘서 고맙다고. 예, 오늘 아주 아이고 왜 하필 오늘이야 이러면서 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같이 무거운 날, 힘든 날. 그랬어요. 고생하셨어요. 예. 총장님 고맙습니다. 예, 월간 유인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